개봉 당시 볼 기회를 놓쳐서 올해 별로 온 영화 키메라입니다. 벌써 한참 됐네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각각 2023년 11월과 12월에 개봉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4월에 개봉됐죠. 서울 외에는 이런 예술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술영화 전용관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술영화 전용관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영화 행복한 라짜로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감독 알리체 로르바케르가 행복한 라짜로 이후 5년 만에 내놓은 영화입니다. 시내 21 김소미 평론가가 본 것처럼 이탈리아 영화의 유산을 흡수한 목가적 풍경, 다양한 포맷으로 연주되는 필름 촬영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로르바케르 감독은 밀레니얼 세대의 첫 해인 1981년생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감독이 직접 밝혔듯이 16mm, 슈퍼 16mm, 35mm를 오가면서 아마추어적 화면이나 오랜 속임수들을 활용했죠. 영화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자 누벨바그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2023년에 유럽영화상 유로피언 미술상, 상파울루 국제영화제 국제영화 관객상, 시카고 국제영화제 실버 휴거 앙상블 연기상과 촬영상을 수상했고요. 미국 비평가협회상 국제영화 톱5에 올랐습니다. 키메라는 잃어버린 사랑을 찾는 도굴꾼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도굴꾼 아르투는 수맥탐사 전문가인데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던 인물이죠. 게다가 땅속 유물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요. 죽은 자들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능력이 나타난 때의 상태를 키메라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신비감을 더해주는 서사적 장치죠. 아르투는 유물뿐 아니라 사라진 연인 베냐미나를 찾아다닙니다. 저는 이 영화를 로맨스를 장착한 드라마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 영화인 피카레스크 영화라 봅니다. 빌런 영화와는 다르죠. 빌런은 영웅의 대리물로 등장하는 교활하고 악의적인 인물로 끝까지 반성하지 않으면서 대개 영웅에게 처단됩니다. 물론 빌런을 주인공으로 하는 빌런 영화는 빌런이 주인공이니까 처단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서사는 비슷합니다. 이와 달리 피카레스크는 악독한 짓을 하는 악한 애기는 한데 극중 주인공으로서 되게 가난하게 태어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나 가정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뉘우치고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영화를 피카레스크로 볼만한 가장 두드러지는 장치는 영화 제목, 등장인물의 이름과 역할, 주요 장소 등입니다. 이 기본 플롯에 다양한 신화적 해석이 가능한 서브 플롯을 엮어서 궁금증과 흥미를 북돋죠. 영화에서 피카레스크는 물론 주인공 아르투입니다. 그가 왜 악한이냐고요? 아르투는 일단 도굴꾼입니다. 중간에 이탈리아의 충고를 듣고 감화돼서 잠깐 뉘우치는 듯 하지만 다시 도굴에 나서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뚜렷한 서사로 연결되지는 않아도 환상적으로나마 베냐미나를 만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의 뉘우침과 구원 그리고 재회로 마무리되는 셈이죠. 이탈리아에게 받은 감화는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화 제목인 키메라부터 봅시다.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소아시아 리키아의 괴물인데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농작물과 숲을 태우는 괴물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하나의 생물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지는 동종의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뜻하기도 하죠. 피카레스코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피카레스코가 아르투이듯이 키메라도 아르투입니다. 물론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르투는 그다지 악해 보이지 않고 악당은 오히려 스파르타코인 것 같거든요. 영화에서 스파르타코는 거대 장물아비입니다. 스파르타코 역의 배우가 알바 로르바케르인데 감독의 언니죠. 그런데 사실 스파르타코도 그렇게 악독하지 않아요. 세련된 기업형 장물아비인데 배 위에서 톰바롤로와 가격 흥정하다 충돌하는 장면에서는 마치 개들이 으르렁대거나 동네 아이들이 패싸움 직전에 기선제압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스파르타코는 그리스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아니라 스파르타쿠스를 말합니다. 자유를 위해 로마에 저항한 검투사 노예 스파르타쿠스 말입니다. 이 영화에서 스파르타코는 정상적 자본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죠.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로마의 군단병이었다는 얘기와 연결해보면 영 엉뚱한 이름과 역할은 아니죠. 감독도 한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고대 에트루리아 무덤을 훼손할 자격이 스스로 있다고 믿는 어느 세대의 이야기라고 하며 그 세대는 돈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 시대에 태어나 자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대의 대표적 인물은 아르투와 스파르타코일 겁니다.
로르바케르 감독은 행복한 라짜로에서 라짜로를 자본주의 체제의 철저한 이방인으로 그려냈습니다. 키메라의 주인공 아르투도 그러한 인물이 범주에 들죠. 아르투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굴로 큰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항상 방랑자 차림으로 유물과 현재를 맴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냐미나를 찾는 플롯도 일종의 맥거핀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르투가 베냐미나를 찾는다는 것은 대사로 언급될 뿐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베냐미나는 환상으로만 나타나죠. 오히려 이탈리아가 베냐미나를 대신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다시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연인관계인 아르투와 베냐미나의 이름인데요. 아르투는 영어의 아서입니다. 실제 아르투는 영국인으로 나오죠. 아서 곧 아르투는 라틴어 아르투루스의 어원을 둔 단어로 북쪽의 고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냐미나는 베냐민 혹은 베냐미노의 여성형인데 베냐미노가 남쪽의 아들을 뜻하니까 베냐미나는 남쪽의 딸을 뜻하게 되겠죠. 유럽에서 남쪽은 뜨거운 태양의 땅입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베냐미나의 등에 태양 문신이 보이고 실제 장렬하는 태양이 나오죠.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베냐미나의 어머니 집에서 하녀처럼 생활하는 이탈리아의 이름도 특이하죠. 실제 이탈리아를 사람 이름으로 쓰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상 여주인공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영화에서도 사람들이 그녀를 부를 때 이탈리아 만세라고 부르며 놀리죠. 대한민국 만세 정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베냐미나는 아르투를 구원하는 인물이지만 환상으로만 존재합니다. 현실에서는 없어요. 환상 속의 태양의 땅 혹은 남쪽의 딸 대신 아르투 옆에 있는 현실 속의 인물은 태양의 땅 이탈리아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성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탈리아는 아르투의 도구를 도둑질이라고 나무라죠. 이탈리아는 버려진 역사에서 고아들과 집 없는 여인들을 모아서 함께 지내고요. 여성과 아이들의 공동체이죠. 피카레스크 아르투의 실질적인 구원자입니다. 버려진 역사 얘기가 나왔으니 그 역사 즉 역 건물의 이름도 심상치 않아요. 리파르벨라인데 이 역은 토스카나 지역에 실제하는 역이고 방치된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리파르벨라는 영어로 리페어 뷰티의 의미입니다. 아름다움을 복구한다는 정도의 뜻이랄까요. 그러나 이탈리아어 리파라레는 영어의 리페어와는 좀 다릅니다. 영어처럼 수선하다, 복구하다의 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다, 보호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수선하고 복구하는 것은 결국 지키는 것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체하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평론에서는 모계사회를 이룬 에트루리아의 문명을 염두에 두고 이를 파괴한 로마 문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인공 이름을 굳이 로마로 하지 않고 이탈리아라고 지은 것은 에트루리아 문화와 로마 문화가 통합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그러한 바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영화에서 문화적 갈등은 에트루리아와 로마가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게르만 문화와 라틴 문화의 갈등으로도 보입니다. 아르투와 베냐미나, 이탈리아의 등장인물 이름에서도 나타났죠. 하지만 영화의 흐름을 볼 때 결국 유럽 문화의 뿌리가 그리스 로마이듯이 영국인 아르투는 이탈리아인 이탈리아와 베냐미나의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에트루리아 문화에 대한 언급도 물론 간단히 지나칠 문제는 아닙니다. 아르투가 발견한 주요 유적이 에트루리아의 키벨레 신전이죠. 그리고 에트루리아인의 후예로 얘기되는 멜로디에가 어머니를 신으로 모시는 모신사상과 여성중심 사회였던 에트루리아 문명을 얘기할 때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갑자기 관객에게 얘기하듯이 말합니다. 춤사위도 넓고 아주 당당한 인물이에요. 갑자기 영화 서사에서 튀어나와 관객과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멜로디의 이름은 말 그대로 멜로디인데 리듬이나 소리를 뜻하는 멜로스와 시를 뜻하는 오디의 합성어입니다. 멜로디에는 흥에 겨운 에트루리아인의 후예로서 에트루리아의 리듬과 소리 그리고 문화를 전해주는 인물입니다. 멜로디에는 스파르타코의 친구죠. 스파르타코도 에트루리아의 여성중심 사회를 실현한 사람으로 묘사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실의 의미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에우디케를 데리고 나오다 금기를 어기는 바람에 다시 잃고 마는 오르페우스의 신화에 이 영화를 종종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저승에 간 사람은 베냐미나가 아니라 오히려 아르투입니다. 오르페우스 신화와는 반대죠. 유물을 발견했을 경우 종종 화면의 상하가 뒤집히는 것도 이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붉은 실은 아리아드네 신화와 어느 정도 어울립니다. 아리아드네는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으로 들어간 테세우스에게 실뭉치를 줘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죠. 베냐미나의 옷에서 풀려나온 붉은 실이 아르투를 안내합니다. 도굴꾼인 아르투의 세상은 미궁을 상징하고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베냐미나는 환상 속에 있고 이탈리아가 현실에 존재합니다. 베냐미나의 붉은 실은 이탈리아가 도굴의 삶을 벗어나도록 안내하는 현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키메라에 대해 오마이뉴스의 김상목 기자는 자신의 세대가 물려받은 고대 신화와 역사, 이탈리아 영화사의 레퍼런스, 낭만과 갈등이 혼재된 순애보가 황금 비율을 이룰 때 나올 법한 감독의 신작 키메라는 꿈과 현실을 오가다 마침내 경계를 무너뜨리고 관객을 화면 속으로 빨아들이고 말 것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지의 제시카 키앙도 민속마술의 유쾌한 걸작이라고 호평했고요. 역시 로르바케르의 키메라는 엠파이어지의 로라 베닝이 말한 것처럼 역사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끼게 한 촉각 영화입니다. 장난, 신화, 우울을 혼합해 경이롭고도 매혹적인 현대 민담에 잘 녹여낸 작품이죠. 지난 7월 31일에는 로르바케르 감독의 초반 작업과 현재 작업 스타일의 중간 정류장격으로 평가받는 더 원더스가 개봉됐습니다. 공개 10년 만이에요. 역시 키메라의 성공에 따른 조치인 것 같군요. 로르바케르 감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봐야 할 영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